주 뉴욕 조영사관이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오는 3월부터 매월 3회씩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뉴욕시가 전국 50개 대도시 중 독신으로 거주할 경우 지출 부담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1터미널이 전날 새벽 발생한 내부 화재로 인해 이틀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선을 운영하는 주요 항공사들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명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데니로가 뉴욕 퀸스 지역에 초대형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 $1,000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자가 면역이 생겼을 경우 백신 접종과 비슷한 면역이 10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주 뉴욕 조영사관이 오는 3월부터 매월 3회씩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뉴저지 한인회 협조로 이루어지며 한인회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 지역 중 총영사관이 소재한 뉴욕을 다음으로 재외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매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만 3월 1일 수요일은 3.1절 휴무 관계로 3월에는 8일, 15일, 22일에 운영됩니다. 영사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뉴저지 한인회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한 업무 내용으로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 발급 신청, 국적 안내 데스크도 당일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민원 업무별 구비 서류 및 수수료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희환 뉴욕 총영사는 이번 뉴저지 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뉴저지 지역 재외 동포들의 영사 민원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타 관할 지역에서도 순회 영사 활동을 증회하여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 동포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저지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은 뉴저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순회 영사 확대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은 교통과 주차가 힘들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영사 민원 업무를 이제 맨해튼까지 가지 않고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해부터 뉴저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순회 영사의 증회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고 환영과 적극적인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총영사관의 협조를 구해 수천 명이 몰렸던 추석 대잔치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무료 워크인 영사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올해 2월 1일부터 민원실 개방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겨 업무 시작 시간 전에도 각종 서류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여권 사진 촬영 등의 사전 준비는 물론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 50개 대도시 중 독신으로 거주할 경우 지출 부담이 가장 높은 도시는 뉴욕시로 나타났습니다. 1년 렌트비를 토대로 한 소위 싱글 텍스가 $20,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판매 업체 질로우가 전국 50개 광역 대도시의 원베드룸 평균 임대료를 토대로 계산한 소위 싱글 텍스를 산출한 결과 뉴욕시가 $19,500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질로우는 $19,500를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은 독신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이 금액은 부부가 한 집에 거주하게 되면 결혼식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주택 구입 시 다운 페이먼트로 지출할 수도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they're usually so expensive. And seeing all the couples, they usually split the rent. So it's like, I wish I could kind of do that with someone. But I enjoy my independence, my freedom. I have considered it in the past, but honestly, I just love the city too much to leave. 뉴욕시 다음으로 14,114달러를 기록한 샌프란시스코가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산호세 12,401달러, 샌디에고 11,774달러, 보스턴 11,546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싱글텍스의 전국 평균치는 6,97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싱글텍스 부담이 가장 낮은 곳은 클리블랜드로 4,387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트로이트가 4,483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렌트는 지난해 여름 최고가를 찍은 뒤 횡보세였지만 다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맨하탄 렌트 중간값은 4,0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비수기로 여겨지는 역대 1월 중 최고치로 전체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렌트 중간값입니다. 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뉴욕과 싱가포르이 조사 대상 172개 도시 중 생활비가 가장 높은 도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물가를 기준으로 식품과 의류, 주거, 교통, 학비 등 160여 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반영한 세계 생활비 지수에 따라 도시 생활비 순위를 매겼으며 뉴욕이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한편 조사 대상 172개 도시의 물가는 전년 대비 평균 8.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 기관이 각 도시 생활비 데이터를 집계해온 지난 20년간의 최고 기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1터미널이 이틀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날 새벽 1터미널의 다용도실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공항 측은 JFK 1터미널이 전기 문제로 오늘도 계속 폐쇄된다며 포드 오토리티는 터미널 운영사와 함께 항공기 운항을 가능한 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인천, 뉴욕을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4터미널로 옮겨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뉴욕행 항공편 한 대는 도중에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터미널에서는 한국 항공사들뿐 아니라 에어프랑스,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ITA, 중국 국제항공 등 여러 나라의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운항합니다. 이들 항공사도 예정됐던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JFK 4터미널 또는 뉴저지주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 등 인근으로 항공편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 승객들은 하늘에서 16시간을 맴돌다 회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터미널이 이틀 연속 문을 닫는 것은 다용도실에서 전기 패널 문제로 작은 화재가 발생해 정전된 여파라고 CBS 뉴욕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터미널에 언제 전기가 복구되고 정상 운영이 가능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오늘 오전 JFK에서 31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51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유명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드니로가 초대형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뉴욕 퀸즈에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 경제 및 상권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과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우이자 최근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제작에 참여해 성공한 로버트 드니로가 퀸즈에 6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건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와일드 플라워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영화 제작 스튜디오는 라과디아 공항 건너편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소식에 뉴욕시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와일드 플라워 스튜디오 건축 시공 행사 기념 축하 자리에 참석해 캘리포니아에만 즐비했던 영화 산업을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으로 이주해온 첫걸음을 응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영화 제작사 스튜디오 건립을 통해 퀸즈 지역은 물론 뉴욕시 전체에 미칠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 현장에만 약 3,200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된 상태로 앞으로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튜디오 건립에는 약 6,000평 규모의 부지가 개발될 예정으로 이전에는 피아노 제조업체 스타인웨이의 피아노 보관 창고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번 시공행사에 참석한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은 퀸즈 아스토리아 초대형 영화 스튜디오 건립을 통해 퀸즈 지역이 뉴욕시의 대표적인 경제권이자 문화권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뉴욕시 미디어 사무국은 이번 스튜디오 건립을 통해 뉴욕시 영화 및 TV 산업 규모는 8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820억 달러는 뉴욕시 전체 GDP의 6.5%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약 1,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 중인 스튜디오는 총 11개의 스튜디오 유닛이 지어질 계획으로 세계적 유명 건축가 비아케 잉겔스가 건물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올해 안에 일부 건물이 완공돼 뉴욕시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국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 $1,000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한 응답률이 2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0 이상의 목돈이 급히 필요할 때 저축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소비자들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크레딧카드 연체 이자율이 20%를 넘어섰음에도 급전이 필요하면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겠다고 한 응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25%나 돼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50,000 이하인 18세에서 26세의 젊은 층은 소비보다 지출이 많아 비상금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크 햄릭 뱅크레이트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4명 중 1명이 $1,000의 급전을 감당 못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 서민들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소비자들의 저축이 감소한 이유로 고물가와 크레딧 카드 이자율 상승을 꼽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부터 40년 내 최대 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4.50에서 4.75%까지 공격적으로 인상하면서 연체 이자율이 20%대를 돌파했습니다. 금융정보매체 월렛허브는 현재 신규 발급 크레딧 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21.4%, 기존 카드들은 평균 19%라고 전했습니다. 2011년에는 각각 16.6%와 13.4%보다 4.8%포인트와 5.6%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급증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서 충당하는데 카드 빚과 이자 부담에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체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70%는 인플레이션으로 저축하는 돈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체 이자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 전문가들은 카드빚 규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며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 월 수입의 3개월분을 비상금으로 저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자가 면역이 생겼을 경우 백신 접종과 비슷한 면역이 10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긴 자연 면역이라 해도 백신과 비슷한 지속력을 가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제의학저널인 랜싯은 코로나에 걸린 지 10개월이 지난 사람들의 면역력을 조사해보니 여전히 재감염, 입원 및 사망 위험이 88%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워싱턴대 의대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가 이끌었으며 2022년 9월까지 19개국에서 실시된 65개의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연구는 자연 면역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비슷한 정도로 오래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자연 면역도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면역력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에 백신 접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면역 보호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분석으로 평가됩니다. 연구원들이 검토한 연구들 일부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시기의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오미크론이 이전의 변이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오미크론 이전 변이를 통해 자연 면역력을 취득한 사람들은 초기 오미크론 변이 재감염에 대한 보호력이 10개월 후 36%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다른 변이 재감염 위험에 대한 보호력 88%보다 훨씬 낮아 오미크론이 다른 이전의 변이보다 훨씬 감염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의 새로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앵커 접수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50만 명이 여전히 미신청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주 재무국은 앵커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갖춘 주민은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까지 150만 명 정도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접수가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프로그램은 2019년 10월 1일 기준 뉴저지주 주택을 소유했거나 렌트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콘도 등 소유주는 2019년 총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1,500달러, 연소득 15만에서 25만 사이면 최대 1,000달러까지 환급받습니다. 17일 원달러 환율이 미 연방준비제도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1,300원에 육박했습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7원 1전이 오른 1,291원 9전으로 개장한 뒤 상승폭을 키우다 장중 1,303원 8전까지 올랐는데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2달 만에 처음입니다. 환율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꺾이지 않는다는 우려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의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보다 0.7%, 전년 같은 기간보다 6%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에 비해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4분기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잔액 급증의 영향으로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미국 가계부채는 16조 9천억 달러로 약 2.4% 늘었습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지난 분기 말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4,980억 달러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용카드 잔액도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을 덮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진학자들은 이스탄불이 아나톨리아와 유라시아 지각판이 합류하는 지점이자 지진 위험이 있는 북아나톨리아 단층 지역에서 15에서 20km 남쪽에 위치한 탓에 앞으로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로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20%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파괴력과 피해 규모는 이번 남동부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1999년 8월 17일 발생한 규모 7.6의 대지진으로 공식 사망과 실종자만 17,127명에 달했고 부상자도 5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